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에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약제인 레터모비어라는 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약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CMV,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거대세포 바이러스 또는 세포 거대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것은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요. 근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 자체는요, 즉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세포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고, 건강한 분으로부터 기증받은 조혈모세포가 들어와서 면역세포를 생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우리가 그 세포, 즉 건강한 분의 조혈모세포가 들어와서 환자의 몸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부 반응을 없애야 되는데, 이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면역 억제제도 또한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됩니다. 따라서 골수 이식 이후에 정상적인 면역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고, 또 생착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들도 이러한 우리 몸의 면역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즉 동종골수 이식 이후에는 각종 감염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보는 감염 중에 하나가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감염입니다. 보통 이 CMV라는 감염은 처음에는 혈액을 따라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고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검사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를 뽑아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 세포들을 우리가 염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물질을 사용해서 유전물질을 증폭을 시켜서 이 바이러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바이러스의 양도 재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항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전물질을 증폭해서 하는 방식을 PCR 방식이라고 합니다. 항원 방식은 과거에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이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숙련된 검사하시는 요원이 필요한데, 되게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 PCR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혈액을 돌아다니던 바이러스가 나중에 여러 장기에 가서 달라붙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장소가 첫째는 눈입니다. 눈의 망막에 가서 달라붙어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에 가서 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간에 달라붙어서 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갈 수 있는 장기라는 것은 모두 다 갈 수 있다. 거기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눈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이 되기도 하고, 폐렴이 생기면 호흡곤란, 기침, 발열 이런 게 생기고, 장염이 생기면 설사를 하게 되고, 간염이 생기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부전, 황달이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뇌에까지 퍼져서 뇌에 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지거나 혼수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사실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바이러스 수치가 조금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게 바이러스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꼭 병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가 올라갈 때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약을 쓰게 되면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혈액을 돌아다니는 것을 바이러스 혈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질환으로 되는 경우를 바이러스 감염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처했냐면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이후에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혈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이거는 더 이상은 바이러스 혈증을 지켜보면 안 되겠다라는 경우에는 겐시클로바라는 먹는 약도 있고 주사 형태도 있는데 대개는 입원해서 쓸 때는 주사 형태로 쓰거든요. 이 겐시클로바라는 것을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는 형태로 해서 바이러스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감염증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는 겐시클로바라는 약을 조금 더 용량을 올리고 강력하게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은 바이러스 혈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질환으로 가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해서 약을 써서 질환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선험적 치료라고 합니다. 선험적 치료는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올 것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 피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피소험자에서 올라가는 수치를 보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질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을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을 경우는 환자가 매번 검사를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요. 또 이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어느 수치부터 약을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험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쪽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돼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됐는데, 그 약제가 이제 레테모비어라는 약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시판은 되고 있었는데 보험급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보험급여가 되면서 가격이 좀 저렴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푸땡땡땡땡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테모비어라는 약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환자들은 어쨌든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이 오기 쉬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미리 예방적으로 쓰자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어떤 감염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예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경험과 비슷하게 선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병이 생겼을 때 하는 치료적인 개념이 있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염증이 생기기 쉬운 그런 취약한 분들이 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을 예방이라고 하고, 경험은 어느 정도 그러한 병이 올 것 같다, 그러한 증거가 나타났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경험인데, 완전히 질환이 나타난 다음에, 질환이 완전히 진단된 다음에 쓰는 것을 치료적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선험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과 조금 다른데, 질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반드시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을 선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라는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 선험적인 치료가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레테모비에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선험보다는 예방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이제 질환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어떻게 투여를 하냐면은 이제 240mg짜리 하나를 있고 480mg짜리가 있는데 보통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시는 분이 조혈모세포가 들어가는 첫날부터 100일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이 약을 꾸준하게 투여를 하면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약 44%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약 2주 정도에는 6.8% 그리고 100일째에는 18.9%로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훨씬 더 감염증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480mg을 쓰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약이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있는데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면역 억제 중에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있고요. 이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랑 같이 사용하면은 이 약, 즉 레테모비어의 약의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약을 조금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0mg으로 쓸 수 있고요. 현재 과거에는 보험급여가 안 됐기 때문에 골수 이식하는 기간 동안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 보험급여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전체 이 이식 이후에 100일째까지 사용하는 비용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이 과거에는 이렇게 선험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검사를 했어야 됐고 피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 수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겐시클로베라는 약을 썼는데 그 다음에 써도 이미 늦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피검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고 또 피검사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고요. 또 피검사를 하고 이 치료를 선험적으로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이 레테모비어라는 약을 썼을 때의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효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낫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레테모비어라는 약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감염증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면역 기능이 완벽히 회복되기 전 3개월 전까지 여러 가지 숙주 반응이나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도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 잘 생기고 그 중에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라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 CMV 바이러스는 혈액 속에서 올라갔다가 우리 몸에서 퍼지면서 여러 가지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이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이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측정을 해서 이것이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게 본격적인 감염증으로 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겐시클로바라는 약을 쓰는 선험적인 치료를 했었는데 이제 이 레테모비어라는 약이 개발된 이후부터는 예방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여하는 방법을 보면은 보통 240mg에서 480mg을 하루 한 번 이식한 이후부터 100일째까지 투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 정도의 용량만 투여할 수 있고 그러면 240mg만 투여하면은 비용은 전체 조혈모세포 이식하는 기간 동안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때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이 오는 확률이 44%라고 하면은 이제 작게는 6.8%에서 18.9%로 바이러스 감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고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피검사를 좀 덜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과정이 없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